지난주에 릴로 앤 스티치 빼고 이렇다 할 영화가 없어서 궁시렁 됐는데 이번 주는 볼 영화가 많아서 기분 좋은 궁시렁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러, 액션, 드라마, 블랙 코미디, 다큐멘터리 장르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볼 수 있을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주 주요 개봉 영화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TMI인데 지난주에 볼 영화가 없어서 계속 벼르고 있던 해피엔드를 봤거든요. 이거 많이 좋더라고요.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작품 시너스 죄인들. 이 영화가 겉보기에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호러물로 보이지만 거기다가 흑인 사회 속 정체성 문제, 사회적 낙인, 그 시대의 다양한 코드를 녹여낸 심지어 뮤지컬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깽단에 몸담았던 쌍둥이 형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고향에 돌아오며 외면했던 과거와 다시 맞닥뜨립니다. 형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놈의 동생은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고 두 사람의 엇갈린 상황도 버거운데 그 사이 끔찍한 존재들까지 끼어들며 이야기는 변주되기 시작합니다. 감독이 라이언 쿠글러의 주연은 마이클 B 조던이잖아요. 크리드 때부터 블랙팬서까지 호흡이라는 호흡은 다 맞추면서 이 자체가 기대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영화 IMAX 1.43:1 비율 포맷이 존재합니다. 이런 포맷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죠. 거기다 이걸 보려면 우리는 용산 IMAX가 유일한 선택지야. 일단 저도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명당으로 예매해뒀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만족도를 줄 수 있을지. 시너스 죄인들은 5월 28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화 역시 아주 매니아가 많은 감독의 영화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 페네키안 스킴. 제목만 보면 무슨 사기극 같고 실제로도 음모, 계략, 첩보 이런 키워드가 보이긴 하는데 결과물은 역시나 색감부터 인물 대사통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웨스 앤더슨표 블랙 코미디입니다. 어느 낯선 유럽 도시에서 미스테리한 조직의 첩보 작전이 벌어지는데 이 작전 안에 아주 애매한 이해관계자들이 우글우글 얽혀들게 되죠. 계획은 우아한데 실행은 우왕좌왕, 정체는 명확한데 행동은 엉망진창. 그 와중에 계속 이어지는 말장난, 느닷없는 노래, 감정 없는 고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웨스 앤더슨 영화는 스토리 설명도 이게 최선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사와 비주얼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영화. 항상 그래왔듯 이 영화도 배우진이 끝내줘요. 베네시오 델 토로, 톰 행크스, 스칼렛 요한슨, 베네딕트 컴버비치 등등등. 대체 이 배우들을 어떻게 모았지? 또 어떻게 하나같이 연기 톤을 잡아줬지? 이번 영화 역시 그만의 개성 넘치는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건 개봉날 오전에 가서 바로 보면 좋지 않을까. 페네키안 스킴은 5월 28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영화는 지브리 스튜디오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팬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다큐멘터리입니다. 레오 파비에 감독의 작품 미야자키 하야오 자연의 영혼. 저도 지브리 작품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감독 소개나 필모를 정리하기 위한 작품은 아니라고 해요. 미야자키 감독 세계관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자연을 중심으로 그의 삶, 철학, 작업 방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의 영화 속엔 언제나 인간을 둘러싼 자연,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함께 있었죠. 이번 다큐는 바로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미야자키가 어떻게 사유하고 애니메이션에 녹여냈는지를 찬찬히 따라갑니다. 인터뷰, 미공개 작업 영상, 제작 노트, 스케치 등 팬들이 좋아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프랑스 다큐 특유의 감성까지 얹어져 있어서 보는 내내 약간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를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미야자키 하야오 자연의 영혼은 5월 28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이건 심야 상영으로 보고 와도 좋을 것 같네. 네 번째 소개할 영화는 승부와 같은 이유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던 영화죠. 강영철 감독의 작품 하이파이브.
제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의 연기 사유가 바로 유아인 배우의 출연으로 인한 무기한 연기. 강영철 감독하면 과속 스캔들이라든지 써니 같은 대중성 하나만큼은 잘 챙기는 감독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도 소재 자체만 놓고 본다면 꽤나 흥미로운 영화예요. 어느 날 각기 다른 배경의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하나씩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투명인간, 예지몽, 괴력, 정신조종.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세력이 등장하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맞설 것인가? 흥미로운 줄거리만큼 개인기 빠방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라미란, 안재용, 이재인, 오정세. 오정세 너무 내 스타일. 그리고 유아인.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호불호 포인트, 극장을 가냐 마냐는 어쩔 수 없이 유아인 배우에게 많은 지분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영화가 금요일에 개봉하던데 저도 관객 반응 좀 보고 판단해봐야겠네요. 볼 영화가 너무 많어. 하이파이브는 5월 30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마지막 소개할 영화는 제목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목일 수 있는데요. 박현우 감독의 작품 소주전쟁. 처음 듣고선 코미디 영화인가 했는데 이거 꽤나 묵직한 시대극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민 소주 브랜드 하나가 외국 자본에 인수당할 위기에 놓이자 여러 인물들이 글로벌 자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순수하게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또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작품은 단순히 소주 예찬 영화가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눈빛과 감정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절을 경험한 세대 혹은 그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작품의 몰입감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작품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크레딧, 저작권 분쟁 논란. 실제 재무 전문가 출신의 원작자가 시나리오 유사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제작사와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그래도 다행히 개봉 전에 어떻게든 합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거 참 거시기 하죠. 유해진, 이재훈 배우들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논란이 돈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찜찜하고, 일단 하이파이브처럼 관객들 반응 지켜보고 관람 유무를 결정해봐야겠습니다. 소주전쟁은 5월 30일 금요일. 이것도 금요일 개봉이야. 아무튼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이상하게 두 영화 겹치네. 자, 오늘도 앞서 소개하지 못한 작품들 제목 선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기 동화 원작 어른이도 울 수 있는 감성 애니 알사탕. 이걸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이에요. 운명을 걸고 펼쳐지는 치열한 추적과 반전의 연속. 브릭 레이너. 낯선 여행길 새 여자의 하룻밤. 내가 누워있을 때. 애틋했던 감정, 음악 속에서 그려지는 한 조각의 이야기. 기억의 조각. 시간의 속도가 다른 새로운 가족과의 삶. 해피. 자, 여기까지 오늘 개봉 영화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엔 초반 세 작품은 확실하게 볼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작품은 반응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흥행 자체는 두 한국 작품이 나누어 가질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컬트의 세계 많이들 봐주세요. 요즘 그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